대표님 그 유튜브로 영상 먼저 뵀습니다. 아, 저희 흑역사인데요. 네, 그 아주 아, 네, 너무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고 네네. 계셔가지고 저도 아주 네. 흥미롭게 영상을 봤고요. 아, 네네. 일단 뭐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네네.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뭐 한 5, 60분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제가 네. 전달받기로는 이제 조직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대표님께서 관련돼서 뭔가 회사에 대한 현재 어떤 흐름들 네네. 데스밸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뭐 진행되는 부분을 간략히나마 좀 공유를 해주시면 말씀을 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네. 2020년 이제 법인 설립하고, 2020년에 이제 사내벤처로 이제 스핀오프를 했는데, 아, 그렇군요. 예, 그때부터 시드 투자 또 여러 NH 리터 챌린지 플러스가 가장 큰 저희 첫 번째 또 프로그램입니다. 또 아, 그렇군요. 이 NH 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데모데이를 통해서 한국성장동맹에 투자도 받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성장을 쭉 해왔는데요. 처음에 뭐 저를 비롯해서 한 4명에서 시작을 하다가 음, NH 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그때 참여할 때가 저희 직원이 7명인가? 음. 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2년, 이제 1년 좀 넘어, 2년이 아직 만 2년이 안 됐는데, 네. 지금 30명이 넘어갔거든요. 급성장하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저희가 투자도 일부 뭐 한국투자 파트너스라든지 포스코에서 투자도 받고, 음, 이제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실은 이제 올해 또 다음 라운드도 지금 준비를 실은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걸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 서비스의 본질이 결국은 근로자와 이제 건설사를 연결해주는 이제 매칭 플랫폼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지표를 잘 만들어서, 음, 지표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더 큰 투자를 받기 네. 위한 그런 준비들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가장 높게 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음,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저희가 잘 성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저희 경쟁력이 음, 그런 어떤 영업력이라든지 서비스의 경쟁력이 아니라 네. 저희 자체의 어떤 문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이제 조직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경쟁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거를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인원들이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이런 게 없을 수 없지 갈등이 않습니까? 생기죠. 네네. 예, 같은 생기고 근데 그런 게 결국에는 그런 내부적인 우리 문화를 지금 현재 세팅하지 않으면 지금 음, 이제 30명 정도 되는 이 시점에 그걸 세팅하지 않으면 굉장히 후회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지금 지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걸 놓치면, 이 타이밍에 이걸 놓치면 굉장히 다음에는 이걸 만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제가 좀 멘토링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네네.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싶어서 이렇게 음, 신청하게 됐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인원이 대폭 확장이 되면서 외부 인원이 이제 유입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대표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갈등이 기존 멤버와 새로 들어온 멤버 간의 갈등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왜 우리 우스갯소리지만 굴러온돌이 박힌돌 뺀다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기존의 창립 멤버가 다 놓고 나가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고 그래서 대표님의 네.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지금 어떤 고민일지 음. 너무 예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른 고민인 게요. 네. 오히려 외부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그리고 또 밑에 직원들, 팀장 이하 직원들은 너무나 자기 역할들을 잘해주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오히려 어떤 C레벨급의 어떤 창업 멤버들, 코파운더나 음, 그런들 사이의 어떤 불협화음들이 오히려
저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뭔가, 그러니까 제 방향성을,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동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어쨌든 그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서 이제 뭔가 우리 서비스를, 그분들의 보이스를 충분히 반영해서 뭔가 개선점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음, 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음, 근데 우리의 코파운더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음, 거기 그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음, 그분들이 이걸 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음, 부분들이 음, 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밑에 팀원들한테 그런 것들이 계속 전가되는, 음, 그러니까 뭔가 제가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성과는 다르게 뭔가 좀 계속 그런 액션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또 C 레벨들 사이에서의 어떤 알력들도 굉장히 또 많이 이제 점점 이루어지고 더 있고. 예,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성적인 부분에 자기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걸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인정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네, 아무튼 네, 뭐 세부적인 부분은 네, 네, 뭐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떤 단시간 내에 어떤 뭐 완벽한 해결책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그렇죠. 같고 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대표님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채널, 소통의 채널을 계속 열어놓으시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네, 1차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소통의 채널이라는 게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듯이 디지털도 있고 아날로그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식과 방법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너무 일차원적으로 채널화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거는 장소적인 부분에 공간적인 부분에 변화를 주셔서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미팅하실 거를 뭐 제3의 공간인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로 가서 얘기를 나눈다던가 아, 네, 네, 아니면 강남 같은 경우에 저는 선릉을 추천하는데 선릉에서 일단의 산책을 같이 하는 것도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건 리더로서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리더로서 내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창립 멤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동지적 관계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지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리더로서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내가 솔직한, 네, 예, 예,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또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결단을 내리실 땐 또 결단을 내리셔야 네, 되는 네, 부분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람의 하나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 전에 분명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 공간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어떤 SNS, 아날로그, 디지털 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화하실 필요. 그걸 통해서 어찌됐든 그 채널을 좀 지리하고 좀 인내를 요하는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유 메시지법이 아니라 아이 메시지법. 난 이래서 힘들다. 난 이래서 너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너가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메시지법을 아이 메시지법이라고 해서 나는 이런 걸 바라보기가 참 힘들다. 내가 이러이러한 감정 상태고 내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아이 메시지화해서 스토리텔링도 좋고요. 아이 메시지법을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얘 간단하게 얘기를 들면 뭐 너 왜 늦었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늦었어? 나 자꾸 그럼 늦으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유 메시지법인데 아이 메시지법은 너가 늦는 걸 보니까 아침에 누가 깨워줄 사람이 없나 그래서 내가 되게 염려가 돼. 내가 되게 걱정이 아, 돼. 출근할 때마다 매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럼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제 예시인데 그런 식의 나의 감정에 대한 필링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아이 메시지법을 해서 비난과 비판과 질책과 지적도 중요한데 그것의 리더로서의 감정 상태를
네. 그래서 뭐 얘기 나왔으니까 뭐 더 말씀드리면 요즘 뭐 조직 문화에서 대표적인 게 수평적 조직 문화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대표님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스타트업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요즘 뭐 젊은 꼰대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권위적이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 뭐 삼성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호칭이나 직급을 없애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수평적 조직 문화를 네, 구축한다. 이렇게 가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호칭이 주는 분명한 어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서 모 기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죠. 카카오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서 제임스, 뭐 혹은 뭐 데이빗, 뭐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 호칭을 애칭으로 부르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름이 네.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호칭만 부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제일 좋은 건 님자를 붙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렇게 하거든요. 국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냥 경호님, 뭐 예를 들어서 어, 세호님 이렇게 하는 음, 부분들 그게 가장 한국적이고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제 글로벌하게 어떤 비전들을 더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과연 네,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글로벌한 네이밍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최근에 어떤 워크숍이나 어떤 뭐 시간을 좀 이렇게 장소라든가 시간을 좀 두고서 워크숍을 혹시 하신 게 있나요? 사업적인 부분. 안 그래도 지금, 앞서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공간의 변화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빠르게 뭐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무실을 지금 두 군데로 이원화 시켜서 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좀 어떤 어려움이 더 좀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같이 모여서 싸우더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투자 받으면 진짜 그 어떤 공간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좀 재원 투자를 하더라도 투입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우선순위를 좀 두려고 하고 있고요. 네. 워크숍은 실은 저희가 이번 달 말일 날 1박 2일로 그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비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어떤 저의 목표 이런 것들은 다 천명을 하고 음, 표명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워크스메이트의 어떤 비전 워크숍을 좀 다시 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의 어떤 목표와 미션이 아니라 음, 우리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음, 뭔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음, 미션과 비전을 좀 다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음, 어떻게 또 워크숍을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음, 것 또한 지금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음, 이제 저희들 보통 이제 기업교육 쪽에서는 이제 뭐, 뭐, 뭐 같이 내재화 과정, 그래서 비전 설계, 미션 설계 뭐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 제가 한 기업이 생각나는 게 아마 영등포에서 가장 큰 병원일 거, 그러니까 그 안과로는 큰 병원일 거예요. 김안과 병원이라고 음, 직원이 거의 그때 당시에 700명 가까이 됐는데 와, 네. 150명에서 180명 단위로 토요일마다 6시간인가 6시간인가 5시간인가를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4주 연속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인원이 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음, 그것의 가장 큰 의도는 뭐냐면 결국에는 서로가 어떤 그런 본인들이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미션과 비전의 과정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음, 통해서 그러니까 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그렇죠. 것들을 네. 통해서 조금은 멍청할 수 있지만 조금은 누가 봐도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했지만 그거라도 뱉은 과정에서 고민을 던질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때도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임원들만 할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음,
그때 김항가가 이사장이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최초 창업자에서 2세로 물려받는 아, 상황이었는데 예. 그 2세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미션과 비전의 문구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구에서 느껴지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결국 자기 스스로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냥 탑다운 방식이죠. 뭐 이렇게 우리 예. 비전이 이거야, 우리 미션이 이거야. 근데 뭐 그러니까 뭐다 제가, 예, 이 그렇죠. 말이 예. 그 말이 뭐야? 코어 밸류가 뭔지, 전략이 뭔지, 미션이 뭔지, 비전이 아무도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직원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예. 빨리 뭐 표현이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 빨리 뭐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뭐 엑시트도 하고 빨리 자기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꿈에 이제 저기를 부푸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소통의 장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해서 꼭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네. 그들 스스로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과정에서 나의 생각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면 나이키 우스갯소리입니다. 나이키 옛날에 비전이 무찌르자 아디다스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놀랍죠. 근데 전 대단한 비전이라고 봐요. 오로지 음, 아디다스를 잡기 위해서 1960년대 나이키는 오로지 그 비전을 해서 달려가는 거죠. 음, 그런데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너무나 명쾌한 비전이라고 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2천억, 3천억 달성. 이게 다가올까? 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오히려 비전에 대해서는 몇 프로라고 한다면 미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미션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존재 의미, 존재 예, 이유잖아요. 존재 네, 이유죠. 그렇죠. 그럼 목표는 사실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미션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음, 아마 교수들이나 뭐 때로는 박사들이나 이게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내용이 약간씩 틀릴 텐데 저는 그런 그러니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션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가심 속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그 미션이 딱 내재화가 됐을 때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워크샵에 대한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고민 뭐 이렇게 하시는 건 당연히 이제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스스로들이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장들을 만드신 거 그리고 30명이면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인원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1박 2일의 과정을 단순히 뭐 외부에 맡긴다거나 이렇게 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 각이 정해지면 처음에는 이 각이 별로 벌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이게 도저히 맞닥뜨릴 수 없는. 그래서 네, 아까 공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은 네 요즘 뭐 애자일 조직 애자일 조직 많이 하는데 그 애자일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좀 스마트하고 민첩하고 신중하되 신속하게 빠르게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너무 많은 오픈이 돼 있고 너무 많은 외부의 자극이 있고 또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판단이 드셨다면 빠르게 그게 또 스타트업의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그러면은 음, 미션과 비전은 대표님이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원들이 네, 어떻게 보면 미션과 비전은 그냥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음, 가졌던 어떤 음, 목표와 미션을 음, 정립을 해놨었고요. 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매년 어떤 기회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의 어떤 그런 목표에 가깝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어쨌든 30명의 구성원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뿐만 아니라 음,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음, 뭔가 사회적 가치와 이런 뭔가 자기 어떤 뭐 이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번 기회에 음, 같이 좀 고민하고 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립하게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음, 방향성을 같이 음, 공감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같이 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려고 음. 그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네. 아주 좋은 타이밍상으로 아주 적절하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대표 창업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성으로 일정의 미션과 비전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경청의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비전과 미션 설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대표자로서 다시 한번 어떤 그 본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설득의 과정을 하고 제겔치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식스 시그마 시작할 때 전 세계 네. CEO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적어도 100번 이상을 얘기해야 구성원들은 알아듣는다. 근데 그만큼 최고의 리더, 최고 직급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수준과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그렇죠. 과정에서 결국 어떤 스피커로서 어떤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전파시키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 부분들 스스로를 스타트업 특유의 어떤 그런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미션과 비전을 이건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들의 고민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대표님의 고민의 수준을 따를 사람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경청의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창립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스밸리를 같이 지나왔던 그런 창립 멤버들도 스스로 자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부분에 어떤 지분을 어떤 정성적인 지분에 대한 부분, 뭐 정량적인 것까지 뭐 아니더라도 정성적인 지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뭔가 비우는 과정들을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래서 퍼실리테이팅의 관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뭐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 부분 네네. 만약에 저희 필요하시면 어, 처음이신가요? 그럼 워크숍이? 네, 처음입니다. 아, 저희가 그럼 그 뭐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회식도 거의 못했고요. 회식도 거의 음,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첫 워크숍을 음, 진행한 거라서 음,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쪽에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4월 말이라서 시간 촉박하네요. 네, 근데 그래서 아직 저희가 안 나오셨어요? 어떤 기본 일정은 지금 정확하게 4월 30일.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 그 보통 1박 2일을 어떻게 그럼 구성을 할 것인지는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그 계략적으로는 지금 나왔는데 그 아, 시간이 아마 주어진 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이제 그거 좀 할애를 하려고 하고요. 아, 예, 나머지는 이제 좀 약간 릴렉스하고, 예, 프리하게 그냥 식사하면서 네. 예, 좀 그럼 공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네요. 예,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처음 보는 사람도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설명을 좀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야, 근데 시간이 시간 네, 많이, 많이 촉박.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지금 저 여기 양평 쪽에 좀 가까운 아, 쪽으로 예, 잡긴 했는데. 그렇군요. 예, 준비를 잘 하셔서,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예, 5명에서 6명이 한 개조로 구성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네. 직급별로 구성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직급별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이 한 명 있으면 부장이 한 명 들어가고 부장이 있으면 차장이 들어가고 차장 계좌 나누시고 섞어서. 섞어서 네, 직급별로.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아무래도 이제 조장이라든가 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뭐 3M 뭐 포스트잇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발표하게 하고 거기에 또 재미적인 요소를 해서 뭐 커피 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기프트 이런 부분을 음,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참 저 부분은 참 좋은 의견이다. 그러면서 아마 대표님도 저 친구가 저런 면이 있었나? 저런 고민의 수준을 하나? 이걸 음,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입을 열게 만들 것이냐 가장 관건이고, 이거 너무 들어가면 좀 그런데, 어쨌든, 아, 아무튼 아니, 필요하시면 제가 그건 도와드릴게요. 제가 워낙, 그런 예, 예, 프로그램을 좀 리딩해 예, 주실 수 예. 있는. 필요하시면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워낙 제가 많이
했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이제 멘토링 때문에 지금 오늘 뵌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네. 제가 필요하시면 요거 끝나고 제가 별도로 연락을 네네네. 드릴게요. 제가 뭐 연락처나 이렇게 하면 그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음, 너무 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기가 찬스를 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제 시기고 또 거기다가 또 공간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네. 스타트업은 뭐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되도록이면 무조건 공간을 한 공간에 써라. 큰 네. 공간에서 딱 머리만 들면 저 끝이 보일 수 있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것이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어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감이 일단 단절돼 있거든요. 그리고 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오해와 갈등을 극복해 이거 해소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소모적인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제가 제 박사 논문이 매체 연구였는데 매체 아무리 뛰어난 매체가 나와도 뭐 팀즈가 나오든 뭐 줌이 나오든 오프라인에서 대면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쵸. 모든 그 대상자들, 공무원이든 민간기업이든 제가 한 600명에서 700명을 했고 공식적으로 데이터는 300명 들어갔지만 모든 복잡하고 협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일 매체는 대면이었습니다. 음, 두 번째가 뭐 카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텔레그램도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대면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언택트 상황에서도 결국 언택트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컨택에 대한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언택트. 그래서 컨택의 어떤 이 부분에서 이 대면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은 좀 결단을 내리셔서 좀 네. 빠르게 음,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또 가산에 계시던데 가산이 참 사무실 구하기가 요즘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네. 제 근데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음. 이게 어떤 고정비를 굉장히 또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또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공되는 공간은 한정되고 또 음, 저희 인원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고민이 그러니까 이제 많으시겠어요. 네, 음, 네, 공간적이면은, 가능적이면 빠르게, 네, 예, 그게 아주 가장 강점이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네, 포인트를 딱 치고 올라가셨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협업의 구조를 만드시는 협업 공간에, 그 맥킨토시라고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 팀을 만들었을 때 오케스트라 형태로 공간을 만들었대잖아요. 따로. 오케스트라 형태로. 공간을. 아, 대단합니다. 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협연을 하듯이 협업을 해버리는 음, 거죠. 예, 음,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그 최종적 리더가 있고 협업을 하는 오케스트라 형태로 자리 배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어, 완전히 그냥 바로바로 지목해서 그래서 그런 정말 탁월한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주 중요한 음, 시점이시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까 또 창업 저는 이제 보통 굴러온 이렇게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이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고민들을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번에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그 회사 교육을 들어갔는데 이제 사이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사이버 도박이죠 일종의 근데 캐나다에 네,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IT 네, 업체인데 네, 창업자가 4명이에요 음, 창업자가 4명인데 친구인 거예요 와, 진짜 깜짝 아, 놀랐어요. 4명이 친구인데, 한 명은 거부를 했고, 한 명은 나는 안 한다. 대표 안 한다. 그래서 3명이 음, 2년마다 돌아가면서 대표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4인의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그 틀거리가 친구라는 아주, 우리 어릴 적 그런 부분에 고리로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매 차수마다 강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놀랍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은 임원이나 어떤 직급이 있는 분들은 맨 뒤에 앉거든요. 아, 이분들은 제일 앞에 앉는 거야. 음, 그리고 2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들어오는데 음, 깜짝 놀랐어요. 그런 태도나 어떤 자세나. 음, 그래서 비록 아이템은 그닥 뭐 제가 봤을 때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이템이 그닥 근데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로가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원칙들을 음, 정해놓고, 예, 음, 그리고 매출액은 뭐 정확하게 제가 뭐 들은 건 아닌데, 뭐 거의 300억 이상 이렇게 오, 매출. 근데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원도 많지 않았어요. 한 5, 60명. 근데 음, 강남에 그 어디죠? 그 차병원하고 그 한남대로 중간 정도의 건물을 했는 W타워인가? 아무튼 근데 상당히 뭔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인데 굉장히 젊었어요. 예, 굉장히 아, 젊은 네. 친구들인데 그런 아주 타이트하게 어떤 자기네만의 어떤 룰과 원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해서 호흡을 해 나가더라고요. 무슨 호칭도 제가 그런 무슨 대표란 호칭은 안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음, 근데 어쨌든 음, 이제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제 느낌상으로는 그런 고민들을 어,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뭔가 뭐 포인트를 잡으셔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좋은 내용이 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칭찬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최고의 팀워크 1 요소가 심리적 안정감이었거든요.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투명성, 신뢰성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심리적 안정감이 팀워크의 1위의 요인이었는데 이게 이 심리적 안정감이 다른 특별한 요인이 아니라 해석을 하면 음, 멍청한 말을 해도 멍청한 대답을 해도 멍청한 안을 해도 우리 팀에서 난 욕을 안 먹을 거야. 음, 이게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음,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라고 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조직에 나를 뭐 강등시킨다거나 뭐 질책을 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어떤 벌칙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해도 난 수용 가능한 팀이야라고 느껴지는 게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세상이 아닌가. 근데 그것들이 하나씩 축적이 되다 보면 수평적 조직 문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호칭을 바꾸고 직급에 대한 부분을 없앴다고 해서 수평적 조직 문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의 과정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게 회의하는 중간에 대표자 혹은 임원들이 핸드폰을 절대 보지 않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모 기업에선 저는 이렇게 주문했어요. 만약에 대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만약에 온을 하고 오프를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덮어놓은 상태에서 회의 중에 한 번도 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마 그건 빠르게 전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음, 상대방의 회의하는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저는 수평적 조직 문화의 탑다운 방식의 전형적인 실천 과제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 하나의 모습이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음, 그러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바텀업 방식보다 탑다운 방식에서 당연히 탑다운 방식이 바로 속도가 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히나 이제 수평적 조직 문화에 있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서 피드백과 경청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어떤 그 기기운의 태도를 핸드폰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액션으로 보여주고 뭐 노딩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강한 팀을 만들고 그 팀워크가 스타트업의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님이 인원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라 너무 많으신 편이에요. 30명이면. 보통 10명 내외, 15명 이렇게 내외 혹은 5명. 그러면 빠르게 어떤 그런 뭐 소위 말하면 이직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네. 30명이면 사실 키 리더를 이제 육성을 하셔야 되고 어떤 키맨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리더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리더들을 이제 체크업 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함과 동시에 메시지를 받으시는 이 과정들 그것의 공식적인 장이 미션 설계, 비전 설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음, 네, 술 먹고 뭐 재미나게 놀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많은 말들을 뱉을 수 있게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조직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 무조건 발표하면 무조건 발표하기 전에 박수 치고 시작하라 그러고 발표 끝나면 무조건 박수 치라고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상당한 정상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 스타트업의 가장 강점은 그게 아닐까요? 으쌰으쌰 하고 한번 파이팅 하자. 그리고 네. 우리도 한번
예, 그래서 무찌르자 아디다스처럼 음, 웍스맥트도 경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뭐 1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벤치마킹이 있고 롤모델을 삼는 조직을 비전을 삼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얘기가 너무 많았네요. 이거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까 편하게 또 얘기하신, 예, 초반에 얘기하신 중에 이제, 아, 글로운돌이 박힌돌을 이제 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분명히 지금은 큰 이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키맨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또, 사람들이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또 모셔오잖아요. 음, 모셔와서 또 하다 보면 음, 기존 멤버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지금 현재 스타트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가장 현명하게 좀, 어, 좀 리더로서 리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외람되지만 리더십 교육이 따로 있으셨나요? 그 따로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멤버들의 리더십 교육이 따로 없으셨죠. 예, 예.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독서 경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통한 교육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리더십 교육이 좀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타이밍상 네네. 이제는 스타트업으로는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 배분이라든가 업무적 분장, 업무적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성장해야 될 리더십에 대한 소양, 교양 이런 부분들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실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리더로서의 어떤 발휘를 못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창업 멤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워크샵 별개로 이렇게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 음, 저 안으로 이제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창립 멤버들한테 가장 극명히 나타나는 게 2년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번아웃이 올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번아웃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무기력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아주 극단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에 좀 진단을 대표님이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들을 자칫 방치를 하시진 않겠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끼칠 영향이나 파장은 생각보다 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저도 포함되는 내용인 것 포함되는 같습니다. 거죠. 네. 그거는 대표님도 포함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떻게 보면 냉정하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만들어 오셨고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와중에서 일종의 잠깐 컴다운하는 의미, 컴다운하면서 동시에 대표님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솔직담백하게 이제는 고백하고 고민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 메시지법으로 해서 솔직하게 가져야 될 어떤 소양과 가져야 될 의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적 어떤 그런 피로감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대표님에 대한 서운함, 대표님이 처음 의도하진 않은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스스로가 네. 만들어낸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대표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추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달려가시는 데 있어서 이제 너무 많은 부분들을 해내셨고 해오셨는데 이제는 그들의 좀 반박자를 좀 이렇게 맞춰간다는 느낌으로 아, 이렇게 좀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대표님조차도 번아웃이 올 수 있고 왔을 수도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을
결코 리더는 좋은 리더, 저는 좋은 리더가 되시기보다는 정확한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이 정확한 리더라는 건 뭐냐면 솔직하고 정직한 게 최고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예전에 카리스마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고,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오히려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리더십은 저는 소통 리더십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어떤 그 소통 리더십에 있어서는 좀 각자가 나를 좀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좀 멈춤의 시간, 비움의 시간, 내려놓음의 시간들이 오히려 중간중간 굉장히 큰 어떤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또 워크숍도 계획하시는 그런 부분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창업자들 창립 멤버들과 리더십 뭐 프로그램에서 따로 그 부분들은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닌데 그 와중에 풀어나갈 수 있는 생각보다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획일화된 어떤 방식과 방법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저희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뭐 술 한잔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커피 한잔 하는데 뭐 좋은 커피숍에 가서 뭐 양평에도 좋은 커피숍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거기 수목원도 있고 하니까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든가 뭐 광림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적인 어떤 변화들을 주시면서 그대들의 마음을 들어보시는 게 전 아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린 왕자에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인데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 고사성어로 제가 아는 바로는 이청득심이라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면은 마음을 얻는 맞아. 거예요. 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핸드폰 덮고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자도 썼던 거. 이건 정치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자가 짧은 시간 내에 저 상대방을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핸드폰을 무음운한 상태에서 덮어놓고 절대 두세 시간 동안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이렇게 뭐 온 게 있나? 근데 저도 지금 핸드폰 켜놓고 저 멀리 놔뒀는데 지금 와서 이제 뭐 당연히 무음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열지 않는 과정에서 아이 컨택과 함께 들어보면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조직 문화의 가장 좋은 질문은 왜 일하는가요? 음, 이것은 이나모리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피터 드러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그런 꼭 미션과 비전을 떠나서도 왜 일하는가를 질문을 구성원들에게 던지고 스스로 리더에게 던지다 보면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선을 넘었다면 다시 원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최고의 저는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은 질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들을 준비를 해 가시는 거죠. 워크숍 때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떤 질문을 준비해 갈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당연히 먹고 살고 생계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와 의미, 그게 바로 미션이거든요. 그냥 그렇죠. 돈만 번다 그러면 외람되지만 룸사랑 하면 되고 그 사람들 더 어마어마하게 벌더라고요. 제가 강남에서 일하는데 완전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떳떳하게 부모한테 얘기합니까? 떳떳하게 자기 자녀한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나 룸사랑 사장이야, 룸사랑 전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돈은 많이 버는데 자식한테 직업을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적어도 직업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생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구나. 전문직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게 전 소명이고 사명이고 그게 미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음, 불을 질러버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부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왜 일하는가? 뭐 우리 뭐 아주 도대체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원초적일 수도 있고 아주 일차원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던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업무에도 하셔야 그거는 되고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네, 생각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럴 만큼 마음의 여유들이 없어요. 음, 예, 그래서 그래서 미션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전은 좀 비전은 좀 목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음, 뭐, 예를 들면 뭐 무찌르 작가 뭐 예를 들어서 웍스메이트가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요? 뭐 가다라는 어플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뭐 해서 무찌르자 카카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근데 그것을 끌고 나가는 과연 우리의 핵심 코어 밸류는 미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전략과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미션에 대한 이렇게 명확하진 않더라도 스스로가 동의 가능한 미션이 나와주면 제가 봤을 음, 때는 사실 어떤 개개인의 어떤 리더십을 고양하지 않더라도 방향성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최고 리더로서 대표님이 으쌰으쌰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파이팅을 외치는 치어리더가 되시면 알아서 그들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예.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고 이제는 돌아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왔죠. 그들 스스로가 일할 수 있게끔 업무 배치해 주시고 혹시 이직은 어떠신가요? 이직에 대한 부분의 고민도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는 이직률이 좀 나오지 않으신가요? 예, 뭐, 조직, 이직도 약간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 다행히도, 다행이네요. 예, 다행히도, 예,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이직보다는 유입되는 인원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너무 많다 근데, 보니까. 예, 그럼에도 어쨌든 이직률은 생각보다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예. 음, 아주 다행이네요. 보통은 이제, 음, 외부적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외부적인 어떤 리크루트라고 하죠. 스카우트 채널이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네. 참 많은 이직에 대한 어떤 자극, 유혹들, 이런 것들이 항상 상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HR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진단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HR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말씀드리면 HR이 휴먼 리소스라고 인적 자원적 접근을 예전에는 했는데 저는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싱가포르의 구글의 뭐 HR 파트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 휴먼 릴레이션십이다. 어떻게 하면 공감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거를 3년 전에 DBR인가 거기서 제가 잡지에서 보다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연결에 대한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화두인데 네.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조직 내에서 사내에서의 어떤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정량적인 부분도 있고 정성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는 HR 관점에서 직원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뭐 매니지먼트도 중요하고 디벨롭먼트도 중요한 어쨌든 이 HR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어떻게 결국 그렇잖아요. 소위 말하면 세 가지 아닙니까? 사람 관리, 성과 관리, 조직 관리. 제가 이 세 음, 가지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사람 관리가 돼야 성과 관리가 되고, 성과 관리가 돼야 조직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 관리가 돼야 성과 관리가 되고, 성과 관리가 돼야 조직 관리가 되는데, 결국엔 이걸 다 다 이직이죠. 끊어서, 이걸 다 끊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직 관리를 먼저 하시기보다는 사람 관리를 먼저 음, 강의 테마로 먼저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성과 관리, 그 다음에 조직 관리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되지 네, 않는데 어떻게 조직 관리가 되지? 그래서 사실 사람 관리의 대표적인 거는 동기부여거든요. 모티베이션입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하는데 뭐 근로조건이라든가 급여라든가 복리후생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허츠버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건 업무 자신감이 1위였어요. 업무 음, 자신감, 업무 자율성, 업무 의미감이 가장 최상이었다니까. 내가 직장인으로서 만족도를 느끼는데 놀랍게도 복리후생, 그다음에 어떤 근로조건은 10위에서 하위였고요. 상위 3위가 업무 자신감, 업무 의미감, 업무 자율감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나온 결과입니다. 9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어, 중앙일보에서 2019년도에. 제가 원하면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드릴게요. 음, 아, 결국 일과 관련돼서 여기서 만족도가 높아야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일의 만족, 그럼 뭐냐? 업무 만족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동의가 됐을 때 만족도가 높은 거라니까요. 급여를 많이 주고 집을 음, 많이 주고가 물론 있겠지만 결국 인간의 인정 욕망이거든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게 가장 큰 욕망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자신감, 자기 효능감, 이런 어떤 조그맣더라도 목표의 도전과 반복,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아, 이게 업무몰이 조직몰입으로 가는구나.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되면 그대로 성과 관리로 하는 거예요. 성과가 제일 중요한 KPI, 성과 지표잖아요. 그 지표에 대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방 하방식이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네가 목표 이거야. 근데 이제는 이걸 역으로 던지는 거죠. 네가 목표 한번 정해봐봐. 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연봉 협상이 아니라 목표 협상이 되는 거죠. 너는 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니? 근데 올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소통을 이어가고,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얼마 전인가요? 뭐 투자증권인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성과 관리에서 성과 평가를 믿지를 않아요. 2분의 1 이상이. 이거 음, 뭐 정치적이다 생각하는 거죠. 신뢰가 음, 없는데 무슨 성과 관리가 되냐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게 이제 그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직 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표님. 그 커뮤니케이션 결국 조직 문화, 조직 관리를 만드는 거죠. 음. 아주 이 키워드, 그래서 사람 관리, 성과 관리, 조직 관리, 이 흐름에 대한 어떤 패턴들을 이제 잡으셔서 대단히 뭐 엄청난 부분은 아닐지라도 그런 대략적인 방향성을 잡으신다면 이제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런 부분도 고용을 하실 거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뭐 HR적인 부분이라든가 M에 대한 부분, HRD든 뭐 이렇게 하실 거고, 뭐 어차피 경영 파트, 뭐 인사 파트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대표님이 가져가시면서 너무너무 지금 빠르게 크게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NH 여기 챌린저 통해서 만났던 기업들이 뭐 10명, 15명, 뭐 5명 이렇게 30명이 넘는 조직은 없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조직이시기 때문에 뭐 그렇죠. 뭐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이제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관리 조직이 결국에는 이제 재무적인 관리 쪽에 집중되어 많이 있어서 집중되어 있으시죠. 네. 예, 그러니까 HR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음, 부분들이 많아서 음, 실은 이제 HR 쪽에 HRM 음. 쪽에 이제 좀 인원을 지금 실은 좀 전에 그 면접을 해서 진행을 아, 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면접이 네. 네. 좀 지연돼서 제가 좀 그렇구나. 양해를 구했던 게 예, 그 아, 면접을 지금 실제 면접 진행을 보고 하고 계시구나. 진행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의 방향성을 같이 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HR적으로도 그런 분을 좀 찾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그러시군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뭐 사람 하나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커서 음, 이게 단시간에 저도 이제 외부 면접관을 많이 나가지만 그 30분 안에 사람을 그렇죠. 판단한다. 그래서 하나의 팁을 좀 드리면 음,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쪽의 IT 기업들 중에는 이력서 자서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보냐? SNS 계정을 그러니까 아, SNS 계정을 통해서 AI 이제 뭐 뭔가 그런 그 메커니즘이 있겠죠. AI가 20에서 30초 동안 아, 돌리는 거예요. 2년에서 3년 동안 이 SNS에 글을 올렸던 거, 좋아했던 클릭, 그리고 봤던 영상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럼 대표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정치적인 거, 사회관, 세계관, 인생관, 뭐 음, 지인관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어, 같은 경우는 음, 아직 뭐 제가 제안을 하기도 뭐하고 뭐 되게 조심스럽고 뭐 블라인드 면접에서 외부 면접관도 노출을 하지 않고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천박한 외부 면접관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데 아직도 몰상식한 면접관들이 많아요. 특히 교수들. 예, 아, 아주 몰상식하죠. 근데 그런 SNS 계정을 통해서도 한번 크로스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게 저는 예, 되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HR 쪽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HRD하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HRM하고도 가끔 하다 보면 그걸 얘기하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되게 예, 좋으신. 근데 저는 실은 그 면접을 될 수 있으면 오후 늦게 잡습니다. 예, 그렇구나. 이유가 이제 조금 면접을 통해서 마음에 들면 식사 같이 하면서 소주까지 아, 그냥 예, 아예. 바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음, 저 운영 쪽에 팀장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 또한 이제 같이 면접을 늦게 하고 끝나고 나서 그냥 저녁 같이 먹어서 소주까지 먹으면서 아예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음, 실용도 결정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될 수 그러시구나. 있으면 좀 늦게 음. 5시나 이렇게 면접하면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네. 어차피 그분 또한 이제 그 이후 시간은 다 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사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음, 면접 끝나고 뭐 식사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괜찮으면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음, 남성분 같은 경우 소주 한잔 하면서 좀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대표님이 그런 정성이시면 진짜 좋은 인재들, 진짜 잘 뽑으셔야 돼요. 이게 한 번 네, 뽑으면 이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죠. 한 번 들어오면 진짜, 그래서 조금은, 네,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시면 너무 좋죠. 네, 예.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레퍼런스를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평판이라든가, 예. 그래서 팀장급 이상들은 보니까 거의 한 번, 뭐, 이번 면접이든 저희 면접이든 한두 번으로 이 면접이 어떤 의사결정 내리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전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음, 최소 3번 이상의 어떤 면접과 좀 많은 소통을 나눈 다음에 최종 결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5시 정도 잡아서 6시에 식사하면서 또 곁들여서 반주도 하면서, 네. 네, 안 되면 뭐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네네. 네. 기프트도 좀 이제, 주세요. 기프트 줄 수 있으면. 뭐 기프트, 기념품, 그러겠네. 이런 것도 주면서 이렇게 하다 네. 보면, 뭐 사람들, 네,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 볼 수도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드네요. 그러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어쨌든 저희 회사의 관심이 이제 면접을 통해서 관심도가 더 높아졌는지 아니면 뭐 아닌지도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말이 많았는 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벌써 시간이 그러니까 한 네. 시간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네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워크샵은 제가 요거를 하나 네, 연락처를 보내드릴게요. 좀 공유를 네, 해주시면. 제가 요거가 있나 잠깐 모르겠다. 여기 있네. 제가 네, 지금 명함은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네네네. 이게 잠깐 네. 네.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네. 그래도 전화번호 이런 건 다 보이시죠? 네. 아니면 뭐 네이버에 그냥 예, 잘 보입니다. 네. 예, 잘 보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예, 네, 네이버에 그냥 정경호 대표 연락드리겠습니다. 치셔도 되고요. 예. 네네. 그러면 뭐 다 있으니까 글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도록 네, 하고요. 아주 네. 중요한 시기신 것 같고, 근데 제 느낌으로는 저는 관상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네. 관상은 그리고 심상이기 때문에 영혼의 음, 질서가 잡혀 있으면 관상으로 네. 반드시 드러나고 아, 링컨 대통령도 그러니까 40세 이후로는 이력서를 보지 않고 사람을 뽑았대요. 이미 네. 40 전에 그 그래서 얼굴은 소위 말하면 영혼의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느낌에는 우리 대표님의 관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우, 고맙습니다. 아니요,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들어보셔서, 요 기점이 너무 중요한 기점일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저는 이제 제안 드리는 거니까, 어떤 조직 네. 문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워크샵에 대한 부분과 그 상업 멤버들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네네. 그들과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나가시기를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럼 혹시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고, 네, 또 다른 부분도 제가 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